배경사라는 뭐 간단합니다. 서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홀 어머니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었지요. 근데 희한한 건 아버지가 우물의 용이랍니다. 그죠? 우물의 용이니까 같이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힘들게 키우고 있는데 서동이는 말을 캐면서, 자, 이게 마서자거든요. 말을 캐면서 생계를 유지했었어요. 그래서 서동이가 마서자 써서 서동이 이름이 붙었고, 뭐 여기 보면 맛둥방 이렇게 이름이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이 엄청나게 예뻤답니다. 그 아이를 또, 그 공주를 또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죠. 그래서 요 노래를 지어서 애들한테 막 이게 먹을 수 있었던 식물이 그 식물인가 봐요. 그거 뿌리 같은 건가 본데 그걸 아이들한테 막 나눠주고서 이 노래를 부르게 시키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사랑은요 난 그제 이걸 부르고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노래가 궁중에 전해지면서 임금님이 열받고 딸을 내치게 되죠. 내칠 땐 그래도 좀 거시기 하니까 뭘 줍니까? 금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때 서동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공주가 금을 꺼내면서 우리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막 그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동이가 아니, 내가 막 캐는데 이런 거 잔뜩 있는데 이게 그렇게 귀해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 금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금을 잔뜩 해가지고 임금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무슨 뭐 법사가 와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도술 보내서 보내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뭐 서사문학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그 후로 임금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백제의 무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무왕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 내막을 담고 있는 배경설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있는 그대로 요 내용만 우리가 일단 여기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선화공주님은, 자, 이게 이제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인데요.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남 그즈지 얼어두고, 남 그즈지 모르게 얼어두고 뭐요? 정을 통하여 두고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을 통하여 두고. 자, 얼어 이거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얼어. 그러니까 이거 기본형을 보면요. 얼다예요. 기본형은 얼다. 그죠? 이게 현대어에 오면은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을 통하였다, 남녀가 정을 통하였다, 관계를 가졌다, 결혼했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통이 지금 어른이라는 말을 생기게 만든 것 같군요. 그죠? 자, 남모르게 정을 통하여 두고 맛둥방울 서동이를 말을 캐서 먹고 사는 서동이를 밤에 뭘 안고 가다 밤에 몰래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맛둥이하고 서동이하고 선화공주하고 그렇고 그렇대요 하는 놀림의 노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모함의 노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는데 뭐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정리하고 이 작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사항 볼까요? 자, 먼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거 성격을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동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애들한테 부르라고 시켰잖아요.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여 이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같이 모여서 불렀으니까 민요적인 성격. 이게 사구체의 향가잖아요. 사구체 향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즉 모여서 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설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설화적인 요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두 가지를 압축을 해서 봅시다. 출생, 태어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연못의 용의 아들이에요. 출생이 기이하죠. 그렇죠. 기이하면서 뭐 나름대로 용이니까 뭐 고귀한 혈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등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좀 떨어지는 지체 낮은 아이가 결혼을 통해서 지체 높은 아이로 올라서게 되는 이야기죠. 마치 우리가 온달설화 기억나죠? 이거 뭐 누구나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설화죠. 온달설화의 일부분 내용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 안 했던 거 참여. 참여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자를 이렇게 쓰면은 또 이렇게 쓰면 각각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면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여 헐뜯는 노래, 모함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모함, 왜 모함인지 알죠? 없는 얘기 지어냈다. 그래서 모함의 노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참자를 사용하게 되면 모함이 아니라 여기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소망을 얹어서 그런 부른 노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차 일이 그렇게 될 것임을 미리 직설적으로 암시, 자, 요 암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시한 노래다. 그래서 참여 이렇게 두 가지 이름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동의 의미.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봅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이용했다라는 거 우리가 배경설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반영한 노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 신라와 백제의 어떤 관계, 그죠? 신라가 역사의 주체가 되면서 백제의 무왕을 좀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풍기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냥 내용상의 중요한 것 정도 성격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의 특징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처형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처형가 일단은 배경사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처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용왕의 아들이라고 글에는 전해집니다만 실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이슬람 상인이다 라고 뭐 해외 교육 과정에서 들어온 이슬람 상인이 신하로 뭐 쓰였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리해 보기도 하고, 또 뭐 지방의 호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을 데려다가 중앙의 관리로 쓰면서 지방을 견제하던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런 건 역사적인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용상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처형이 있었는데 뭐 여기 노래 내용하고 똑같아요. 밤에 밖에서 놀고다 들어왔더니만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열받았겠죠.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러지 않고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바람피던 남자, 아내와 함께 있던 남자, 바로 역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이 탄복하고 뭐 마당으로 뛰어내려와가지고 절을 한 뒤에 당신의 얼굴이 보이는 곳은 절대 나타나지 않겠어요 라고 빌었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배경설화 내용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새별 발기 날에, 자, 여기 오른쪽에 해석을 쭉 해놨어요. 이건 역시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이고요. 서울의 밝은 달 아래 밤들이 논이다가 밤늦도록 놀다가 누가? 시적 화자인 처형이겠죠. 처형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들어자 집에 들어와 자리 보곤 자리를 보니 가라히 내여라. 가라히, 이건 다리지요. 그렇죠. 사람이 두 명 있다는 거였지. 다리가 넷이면 다리가 넷이더라. 둘은 내였고 둘은 내 것인데, 즉 이건 뭐예요? 아내의 다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매끈한 아내의 다리. 둘은 위에 온 거, 둘은 누구의 거냐? 털 숭숭 나고 남자 다리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역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본디 내해다 말한, 본래 내 것이지만은, 자, 무엇이 내 것입니까?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둘은 내였고 본래 내 아내이지만은 아자날 빼앗겼으니 어띠하리꼬 어쩌겠느냐. 자, 언제나 요거 우리가 공무도화가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뭘요? 어띠하리 있고 어찌할 수 없다, 요런 어조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런 거 체념의 어조가 느껴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체념의 어조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반 대단한 내용, 우리가 해석상 뭐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밖에서 놀다 들어왔다, 들어와 보니까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 그런데 그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난리를 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행을 보니까 둘, 넷, 여섯, 여덟, 8행으로 되어 있죠. 8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8구체 향가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일단은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장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 10구체 향가가 가장 정제된, 가장 완성도 높은 향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19체 향가들의 작품들이 문학성 면에서 보나 문학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나 더욱 중요한 작품들이 되겠고, 이 두 개 작품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처형가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 내용. 자, 처형의 행동과 그 다음에 정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동을 통해서 정서. 자, 관용적 태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관용적 태도라는 것은 이거 배경설화를 다분히 생각하는 거죠. 역신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역신이 나타나는데 참고
용서하고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게 바로 관용적 태도죠. 그 관용적 태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형의 초극적인 이미지. 초극적이라는 건 이게 신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배경설에 보면 용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부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속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인의 생활 예지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처형가가 무속의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 거기에 나타난 이런 관용적인 포용적인 태도가 한국인의 생활의 예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예만 들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국의 대표적인 귀신 뭐가 있어요? 드라큘라. 어떻게 합니까? 영화마다 보면 말뚝 받고 뭐 성수 뿌리고 뭐 마늘 갖다 놓고, 하여간 얘가 불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자취를 감출 때까지 못살게 굽니다. 드라큘라를. 무슨 소리인지 알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귀신들은 어때요? 에이, 항상 한설인 귀신들 띡 나타나면은 너의 매친하는 무엇이냐? 풀어주겠다. 소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럼 사또가 새로운 고을원님이 소원을 다 한을 전부 다 풀어주게 되죠.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싹 떠나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도깨비 친근한 대상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신이라는 이런 악귀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항상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려서 쫓아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서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해주고 노잣돈을 주고 해서 귀신들을 달래서 보내는 그런 우리의 생활 예지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장르라는 거, 작품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체념. 요거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체념의 정서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체념의 정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